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 사회를 맡은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뜻깊은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수많은 생각과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여성정책 공모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정치, 교육, 문화, 예술, 관광 등 일상과 삶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아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제안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열정과 진정성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안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약 1,000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블라인드 심사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7개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각 공모작에는 여성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진심 어린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상식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고민을 더 깊이 있게 놔두고 여성 정책의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상식은 유튜브 국민의힘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쓰고 계신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일 너무나 바쁜 당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리고 여성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는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그리고 정정식 당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영 사무처장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민전 의원님 잘 아시죠? 네, 이번 지난주부터 우리 당의 마음편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결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10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우수한 좋은 정책들이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분에게 다 상장을 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정한 또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성,
또 실현 가능성, 또 창의성 등 여러 가지 기존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정책을 블라인드로 저희가 채점을 매겨서 아주 어렵게 대상 한 명을 포함한 117건의 제안을 저희가 우수작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해 주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런 우수한 정책들을 저희는 하나하나 모두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여성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여성 정책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우리 여성의 일상이 행복한 그런 마음 편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의 일상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365일 좋습니다. 계속 저희 중앙여성위원회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선정되신 수상자들께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구정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성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저도 이번 방송에서 성대모사 많이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매번 뵀었는데 오늘 또 제 성대모사를 할까봐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들고 왔습니다. 우선 오전에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군 헬기가 추락해서 두 분의 영웅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당으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관심을 갖지 않던 청년 그리고 노동 분야 그리고 호남에 대해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먼저 여성 정책을 발굴해서 여성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공모전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마음편한 특별위원회 김민전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책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책으로 제안해 주시고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 정책은 여성의 삶에서 출발하지만 그 방향은 늘 여성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은 그래서 여성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이 불편하면 결국 가족과 사회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당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일과 돌봄 그리고 안전과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 체감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육아와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일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다 어떤 정책으로 그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될 공동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가족의 미래가 밝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도 밝아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성이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정책 제안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지원하고 계신 정점식 정책위의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 응모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상된 아이디어를 보고 그 수준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잠자고 있는 세금 포인트를 병원비, 세금 포인트 전용몰에서의 산후용품 구매비, 산후조리원비 등 출산 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포인트 활용 확대 제한이라든지 출산 산모 이동 동행 케어 등 많은 정책들이 저희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와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모든 안건들이 다 대단히 뛰어난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안건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저희 당의 공약으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당 여성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대표님과 마음 편한 정책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상작들로 보건대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의 시작이 바로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주신 제안들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시작점이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성 정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정의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헬기 훈련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성 정책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여성 정책 공모전뿐만 아니라 여성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여성 인재 DB 구축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당헌 당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반드시 여성 1인 이상은 공천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우리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구분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구분을 짓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모두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여나 장려상이라서 서운하시더라도 대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다 하더라, 사무총장이. 그래서 나는 대상 받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있을 공모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 정책이 여성들의 전 생애적인 생애에 걸쳐서 다 관여가 돼 있었고, 우리 당에서 하나하나 정책으로 받아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다고 믿는 세상,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서명옥 종여성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마음편한 특별위원회 김민전 위원장님, 박준태 비서실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당의 여성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이 계신데요. 먼저 맘편한 특별위원회 김민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소중한 제안의 주인공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시상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려상과 우수상은 대표로 한 분씩만 시상한 후 행사 종료 후 비공개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지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려상 김은치. 위 사람은 2025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우수한 정책 제안을 통해 당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6년 2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네, 좀 어색하니까 좀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상장은 본인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예. 네, 한 번만 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송창민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수상 송창민. 위 사람은 2025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우수한 정책 제안을 통해 당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6년 2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네, 잠시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하트 한번 할까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수상자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 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예영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최우 수상 김예영. 위 사람은 2025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우수한 정책 제안을 통해 당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6년 2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하트도 한번 할까요? 하트.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은빈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우수상 박은빛.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고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우수상 백고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죠.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하트도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되어 계셨어요. 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금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최우수상 신보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하트도 한번 할까요? 네, 준비되어 계셨어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우수상 이성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네, 다음은 하트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님 나와 주십시오. 최우수상 이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화이팅! 하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유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우수상 전유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하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진짜 크시네요. 네, 대상이라 크신 건가요? 네네네. 대상 박상현. 위 사람은 2025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우수한 정책 제안을 통해 당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6년 2월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네.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정면을 바라보시고 화이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대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상금 정말 노리고 싶네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에 선정된 수상작이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수상자에게 직접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참신한 문제인식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그리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 수상자께서 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 포인트 활용 확대를 제안해 주셨는데, 대상 수상자 박상현님께서 직접 무대에 오르셔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전에 박상현님께서 제안한 정책을 토대로 인공지능 AI가 제작한 짧은 영상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해당 영상은 대상 수상작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의 공식 정책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 수상자 박상현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힘냈던 우리에게 내일로 이어지는 날의 보답, 바로 세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우리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사용된 포인트가 많아 총 95억 4천만 점에 1%도 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 1인당 약 23만 원, 총 9조 원 규모의 세금 포인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따라오는 현실적인 부담.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지만 정작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에서 도움이 되어주기 쉽지 않은 지금. 형식적인 혜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바꾸겠습니다. 세금 포인트 전용몰을 전면 개편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포인트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병원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도 세금 포인트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도움이 되는 힘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 국민의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가평의 헬기 사고로 인해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그 유가족 분들께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 대표해 가지고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상현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대상 수상작 정책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영광인데요.
특히나 우리 장노릇 대표님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분들과 장미꽃을 들고 응원을 갔었는데 건강히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할 여성 정책의 이름은 내 돈 내사. 내가 낸 돈, 세금으로 내가 사용할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 포인트 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현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금 포인트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누적 적립금이 95억 4천만 포인트로 실제 사용은 6,600만 포인트, 즉 사용률이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 9조 원 정도의 잠자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처를 넓혔는데요. 여전히 쓸 곳이 없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세금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세금 포인트로 5%씩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매해도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게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출산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저희 누나도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출산, 산후회복 과정에서 드는 병원비, 약값, 산후조리 비용 등 출산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약 3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값이 있고요. 마사지를 포함했을 때는 약 200만 원 정도 추가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출산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출산과 그리고 산후회복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잠자고 있는 세금 포인트를 산후 그리고 출산한 여성들 회복 비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면은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 포인트 전용 쇼핑몰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수유 패드나 영양제 등 산후조리 용품들을 세금 포인트로 할인 형태가 아닌 현금처럼 직접 살 수 있도록 이 쇼핑몰을 전면 재개편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병원과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출산, 산후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의 약값이나 검사비 등을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뿐만 아니라 마사지, 유로회복 프로그램에도 이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쌓여있는 미사용 세금 포인트 약 9조 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없이 출산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세금 포인트 제도 인지도 효과 그리고 정책의 효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그런 효과를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중소기업 판로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강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처럼 단기 소비장려 정책이 아닌 출산 산후회복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이 정책은
거창한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쌓인 세금 포인트가 국민이 가장 절실할 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출산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국가는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여성, 청년, 그리고 정책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드린 정책처럼 우리 정치권에 닿아야 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며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치를 증명하는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상현님,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국세청 다니신 분 아니시죠? 네? 예. 세금 포인트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특별히 네. 이 세금 포인트에 주목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세금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 것도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게 있다고 했었을 때 나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포인트가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 친구들도 모르고 주변에 너 이거 있어? 하면은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누나가 또 이쁜 조카를 낳게 됐는데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그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네, 세금 포인트라는 말을 딱 듣고 현금 지원이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인상적이었고 재정 효율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기존 출산 지원 정책과 비교했을 때 박상현님의 정책은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저는 뭐 여기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분명 이 정책의 이제 고수시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네. 과연 정책을 실행할 때 예산 편성이 필수여야 되나?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만약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졌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 대상은 뭔가 다르군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여성 정책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아니면은 뭐 장애인, 노인 정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상의 부분에 있어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일상에 그리고 현실에 어떠한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는 그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여기 중앙여성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목소리, 뭐 출산 저희 누나도 되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여성과 청년, 더 나아가 정책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탄탄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박상현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작과 공모해 주신 모든 아이디어는 국민의힘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모해 주신 정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삶의 시선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도 보다 솔직하고 편안하게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맘 편한 정책인 만큼 김민전 맘 편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성대모사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여성정책 공모를 한 달 했으나 왔는데 남성은 왜 없나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더 모셨어요. 나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우리 장 대표님 뵀었는데 여성 정책 정말로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런 공모전 많이 열어주실 거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성대모사로 재롱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자리가 다 된 것. 대표님 성대모사요? 대표님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고소하지 않기로 한 번만 약속해 주십시오. 판사 출신이시라 제가 또 예민합니다. 네. 잘하면 고소 안 하신다고.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오늘 여성정책 공모전 상금을 받은 자들의 부러운 자가 부끄러운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 변호사 부르는 표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동혁 당대표님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 맘 편한 일상 내일의 약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님 그리고 김민전 맘 편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 출연자분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님과 함께 올라오신 특별 출연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을 받으신 이성원 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의용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아깝게 대상을 놓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을 받으신 백고은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백고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받으신 송서율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상을 수상한 송서율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받으신 김세종 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내 덕분에 이 영광스러운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된 서울 동대문구 의원 김세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맘편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전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성대모사로 능욕 아닌 능욕을 했던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장동혁 당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까 대상 수상자 발표를 듣고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께서 핸드폰을 확인하시더니 본인도 60만 원의 포인트가 있다고 없던 6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핸드폰 확인하시고 얻은 금액의 10%는 대상 수상자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10%는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그걸 또 나눕니까?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아까 대상 수상자가 저 단식할 때 장미꽃 들고 왔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저 최우수상 수상자는 이 당직자여서 뭐 주최 측에 농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이 모든 심사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은 투시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됐고 오늘 아마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충분히 수상할 만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오늘 2부 행사도 많이 즐겨주십시오. 사회자가 성대모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즐거움이 더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방송같이 했는데 뭐 3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방청석에 한 지금 530명 정도 오셨는데 사회자 포함하면 한 560명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시는 분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님 고소해.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대상 수상자분의 발표도 듣고 또 수상작도 봤는데 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상작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좀 탄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대상 수상한 분의 그 제안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으니까 정말 대상 수상작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공모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저희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대표님께서 맘 편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시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맘 편한 특별위원회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하고 계신지. 예. 위원장님도 준비하고 계셨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부터. 예. 예. 대표님부터 좀 기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정치하기 전에 법원에 근무했다는 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맨 처음에 공직 생활을 교육부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 육아하는 우리 여성들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학부모들이나 우리 육아하는 마음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데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맘 편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중에 교육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 김민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고요. 뭐 그 외에도 교육에 대해서 워낙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맘 편한 특별위원회를 정말 특별한 위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뭐 대표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엄마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 대표님의 대표 연설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인구혁명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엄마가 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공유해질 때
그때 인구 혁명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대상 수상자인 박상현 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생각하에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가 좀 들을 만한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얘기를 여기 계신 특별 패널 분들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정책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송서율님, 어떤 정책을 좀 제안해 주셨나요?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성들의 임신 그리고 출산 육아의 문제는 그 인식 개선과 함께 든든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난임 극복 프로젝트 커리어 케어 안심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대형 포털에 있는 난임 관련 카페를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핵심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난임 치료 휴가를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그걸 근로자들이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서 관리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주 중심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난임 치료 휴가를 썼다고 해서 뭐 그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승진이 누락되는 것들 그런 불이익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 이렇게 3가지가 골자입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좀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편안하게 난임 치료를 받고 싶은 여성 근로자들이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심적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난임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요?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국가가 좀 어떤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안 주신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현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 단위로 휴가를 내서 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그런 유연성, 탄력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임 여성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유롭게 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여당의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난임 여성이 직장에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이 난임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민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문제, 출산의 문제를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난임 여성들에 대해서 단순히 제도적으로 휴가를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휴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 그런 것들이 같이 마련이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난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병원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특히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 환경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같으면 난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는 난임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긴 했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워낙 사회에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사회에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난임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말 예산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은 난임의 문제가 아주 개인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카페들이나 이런 데서만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과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난임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좀 지원군을 좀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세종님의 정책, 제안 정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가 이제 마음의 편한 일상, 내일의 약속인데 저도 역시 마음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마음을 위한 자리라는 정책인데요. 사실 이 정책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늘 부랴부랴 100일 촬영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고생했던 제 아내가 저에게 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거를 받아 적기만 했을 뿐인데요. 네. 어느 날 제가 동대문구의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엄청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1년 동안 임산부 배지를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임산부 주차장을 동대문구에서 쓰기 위해 1년 동안 돌아다녀 봤는데 단 한 번도 주차에 성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임산부 주차장을 가봤더니 정작 임산부 배지를 단 주차가 된 차량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가 구의원인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자고 하냐는 타박을 들으셨군요. 예. 네. 그러면서 옆을 둘러보니 장애인 주차장들이 정말 많이 비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거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때마침 이런 공모전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임산부 주차장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장애인 주차장의 인프라가 확보된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임산부 배지를 활용한 기간만 장애인 주차장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정책 이름이 마음을 위한 자리라고 했는데 정말 어머님들을 위한, 임산부를 위한 그 주차장 자리가 되고 또 장애인분들이 법적으로 확보한 그 자리를 정말 국가의 그 임산부 분들을 위해, 출생을 위해 힘쓰는 분들을 위한 마음을 전달하여 그 여분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모이는 자리라는 의미로 이런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정책은 바로 즉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조례 개정 필요하지 않나요? 조례도 조금 개정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그 이동 편의에 관한 법률이 조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까지도. 예, 네. 그 이유는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할애하게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장애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18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운전자를 지금 현재 한 3,500만 명 정도의 일반 운전자가 계신데 비율로 따지면 사실 0.5%의 비율이죠. 물론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를 통계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3.5%의 차이만큼 장애인분들의 마음이 모여야 되고요. 장애인분들께서 이 자리를 우리 임산부분들이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할 거고 그 허락이 모여서 그 법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면 이게 이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그리고 또 고령자 이런 분들이 아마 교통 약자 저희들이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공통적으로 묶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걸 통계적으로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먼저 우선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선 먼저 배려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차 공간이 다 차면 우선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회적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법 개정에 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 개정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 김민전 위원장님. 네, 임산부 지원 정책,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신, 출산 그리고 회복 이 전 과정이 사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 과정에서 보면 또 지원 부처가 다 다름에 따라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제 지원 받으려고 하면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차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원스톱으로 하나의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한꺼번에 자기가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100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방 주사 뭐 다양하게 맞으실 텐데요. 저는 좀 정신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맞춰놓고 뭘 맞췄는지 수첩 찾느라고 막 복잡해서 네, 예방 주사 수첩 찾느라고 막 고민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인터넷상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접근이 되면 특히 요즘은 앱으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100일이시니까 임산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영유아도 교통약자다. 영유아를 데린 이 엄마도 교통약자다. 이 생각을 이제 강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저희 애 둘 데리고 택시 타다가 한 애하고 저만 먼저 타고 한 애는 밖에 놔두고 택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유아들을 기른다라는 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지원, 아주 작은 데서부터 지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꼭 그 출산 직전이나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뭐 주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 이후에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또 교육 전체 생애 주기별로 여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나 그런 플랫폼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자정부 구축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는 부처별로 다 갈라져 있고 그게 통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육아하는 데 필요한 정부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대상 수상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나 또 정부의 지원을 필요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지를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각 부처별로 있는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결혼 전에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 출산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육아할 때 육아도 어린이집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부처가 전부 다 나눠져 있고 부처 간 협조나 정책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각 행정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이런 권한과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이나 요즘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하나로만 모아놓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육아수첩 찾아가지고 들춰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빨리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좀 간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마치 지금 짠 것처럼 네. 제 정책 아이디어를 우리 김민정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아니요. 네. 네,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짰으면 제안은 미리 안 했을 텐데 안 짜가지고 예예예. 짰으면 네. 제가 대상이어야죠. 뽕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짭니까? 네, 제가 네. 대상이 아닌 네, 것은 네. 이거는 확실하게 예.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 아이템은 가정 기반 육아 정보 기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가칭으로는 우리 아이 케어 24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국가가 공인하는 플랫폼에 저장을 하고 이 정보는 공신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을 하고 모든 주체가 입력된 정보를 공동으로 열람하고 처리함으로써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와 책임을 사회의 온 구성원과 함께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행정, 교육행정, 의료행정 이런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행정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해 봤습니다. 오, 이거는 그냥 바로 이제 영유아 그 기록을 관리하고 또 케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또 AI 굉장히 유행하는 좋은데요? AI 기능도 탑재해서 네. 그런 육아 관련된 정보도 더 그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양육자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거 바로 또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앞에서 저희도 계속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더 체계화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과거에는 노인은 그 동네의 도서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찾으면 되고 AI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GPT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는 뭐 결혼하면 친정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 김치 어떻게 담지? 요즘은 인터넷 보면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시스템화되어서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다음 단계는 뭐다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육아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아이를 기르다가도 갑자기 출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재를 엄마의 부재를 누군가가 잠시 대체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 지시문을 남기고 갈 것이냐? 냉장고에 막 다 써붙여야 되잖아요. 몇 시에 뭘 줘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봐도 금방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육아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민정 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쌓였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단 기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국가 육아 통합 저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해 놓고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AI를 탑재해서 육아에 관한 내 기본적인 정보도 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육아에 관한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정책들로 육아를 지원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여성들의 육아 부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자, 다음은 백고은님께서 제안한 정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 편한 정책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안 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안 편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정책안을 9가지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9개를 냈는데 네, 근데 오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으려고. 죄송합니다. 그런 목적은 아니겠죠.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마음이 9가지. 불편해서 네. 마음이 편하고자 9가지를 냈는데 그렇죠. 사실 네. 그거 9가지 다 하면 집에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 한 꼭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성교육이에요. 근데 성교육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남자 여자 한 반반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500명이. 근데 성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울 때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처음에 했었었는데 이제는 공교육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외설적이고 그리고 참 부모님들이 보셔도 낯뜨거울 만큼 음란물 뺨치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육 입장에서는 아니야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또 딸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을 이제 외설적인 성교육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는 성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가치관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윤리라던가 도덕 수업이 되게 심도 있게 나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성교육 안에 녹아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유아들도 정말 그 어떤 신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정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 성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을 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100%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부모들이 교육을 요청했을 때 100% 오픈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 연락을 드리면 되게 이렇게 까다로운 부모로 찍힐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유난일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정보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들도 딱 오픈을 해서 부모들과 1대1로 완전히 가정과 학교가 이제 1대1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로 성남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모자봉업
성교법 현재 이제 법이 발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박지우민 의원님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정책 토론회도 했어요. 그게 결국 성교육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 16세 이상의 아이들이 약물 낙태를 만약에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긴다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리만 주장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권리보다는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교육을 찝으셨지만 이게 넓게 보면 사실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다 하면 또 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을까봐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머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려운 얘기를 그냥 미루시는 게 아닌가 아 설마요? 네, 네.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수상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든 성교육 자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당히 이념화된 자료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왜 여기가 이념화돼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념화된 자료들의 경우에는 이걸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아마 그런 논쟁도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에 남녀 화장실을 없애고 하나로 하자. 이런 걸 한때 서울시에서 얘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거에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일종의 지나치게 이념화된 세상이 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 경향이 일부 저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아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성교육에 있어서는 양성이 기본적으로 인류의 기본 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성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자 이제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엄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학부모와도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하고 학부모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 김민전 위원장님이 있어서 저는 마음 편해요. 그래서 마음 편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네, 네, 네.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제안자께서 말씀해 주신 성교육도 그 교육 과정이 투명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저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정규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각 학교에서 성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는 성교육에 대한 우려는 성교육을 빌미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이미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통일된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까 우리 김민전 위원장님께서 그걸 이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한쪽 세력이 자신들의 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그것이 사회 보편적인 인식인 것처럼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보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세상에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 인식시키고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학교 현장 많은 곳에서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보건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이미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보면 그 표현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가치 체계를 법을 통해서 깨뜨리고 그 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 성의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위협하고 있고 저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교육 현장에서까지 시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재로 어떤 교과서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성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져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당연히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공통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이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고 특히 이런 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 보편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소수의 의견이 교실을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 난임, 또 임산부 지원, 육아 부담, 또 전생의 교육 등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성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 관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정책을 좀 내주신 분들은 맘 편한 특별위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당대표 아무나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좀 기다리신 우리 송설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막 질러주세요. 예. 네. 물론 오프라인의 형태로 그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경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맘 편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필히 그런 커뮤니티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여론을 좀 봐라라는 의견이겠죠. 네. 네, 다음은 김세종님. 예, 저 맘 편한 특별위원회에게 부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게 부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는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히 지금부터는 예산과 그 이후에 재정적인 상태까지 고려된 정책들을 내세웠을 때 비로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상을 수여하게 된 그런 정책 제안 역시 어떤 우리가 특별한 예산의 부담을 국가에 지우지 않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이 대상을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와 저와 같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세대의 가장 큰 걱정은 정말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어떻게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지금 이제 갓 100일 된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친구가 20년 뒤, 30년 뒤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그때 이 방향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간다면 이 친구들에게 주어질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벌써 저희 부모 세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정책은 무조건 해줘 이것도 필요하니까 해줘, 오케이 그럼 줄게가 아닌 명확한 재정적인 측면의 고려와 대안을 함께 설계한 그런 정책의 대안이 나왔을 때 저희 청년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긁어주면서 또 마음들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특별위원회께 꼭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원님. 예,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만 16세 선거권 하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은 이 정치개혁 분야에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슈를 선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큰 토론거리를 제안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편한 위원회에서도 현실 가능한 그런 여성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여성 정책이나 육아 정책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아이디어, 또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 같이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해 주시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고은님. 네, 마음 편한 정책 이제 시작이 된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엄마들이 편하려면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다들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그 구멍들이 정말 많아요. 나라에서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그리고 엄마가 많은 부분에 할당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이를 내세울 때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국민의힘에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재창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패널들의 소중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민정 위원장님, 시상식인데 분명히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네. 막 주문을 하셔서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저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상자 분들께서는 다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그 무게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미소만 지으시고 뭐 하겠다는 분들이 박수 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감이요? 예, 오늘 소감은 뭐 이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짐을 같이 지십사 하는 게 저의 소감이자 부탁이자 바람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특히 이렇게 정책적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신 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오늘 대상을 받으신 박상현 선생께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정책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맘편한 위원회가 역할이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국민의힘이 여성의 일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 편한 특별회도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컸는데 우리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위원으로 넣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 편한 위원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송소율님은 꼭 오셔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 모니터링 해주시고
우리 김세정님께서는 예산과 재정을 고려한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논쟁이 가능한 이렇게 논쟁적인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정책들을 우리 아젠다로 가져와서 재창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러 제안들을 관통하는 게 있다면 결국은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걸 분절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두고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틀에서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애 주기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혁명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들로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수상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TV를 위해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 편한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책이 숫자나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빈 여러분과 국민의힘 TV 생중계를 통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마친 그레이터 이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고소 취하해도 될 것 같아요. 고소 취소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